그런 다양한 그 어떤 모델들을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그리고 그걸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진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만약에 별 지원 없이 그냥 그 대학이 너네가 국립 통합 네트워크에 포함돼 있으니까 해라라고 한다면 그건 솔직히 굉장히 폭력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수도권 집중주의가 완화가 되지 않는 이상은 굳이 사람들이 지방에 남아서 내가 지방에 거점 대학을 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천천히 오래 굉장히 길게 10년, 20년을 보고 정책을 거버넌스 관리를 하고 실행을 한다면은 반발도 최소화하면서 최대 이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저는 외국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나는 걸 말씀을 드리면, 이 대학의 주요 기능이 교육 기능뿐 아니라 또 연구 기능이잖아요. 신분 상승도 중요하지만 지식 생산이 더 사실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지식 생산에 있어서, 연구의 성과에 있어서 한국을 보면 우리나라는 이 지방대에서 사실상 연구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 이 책 유명하잖아요. 그 책이 그 지방대의 지금 연구 기능의 그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학생을 모집하러 다녀요. 사비를 털어서. 그래서 학생들에게 뭐 취업, 진로 이런 걸 자기가 다 보장을 해주고 그런 길을 다 열어주면서 학생을 모집을 하러 다닌다고요. 지금 부실대학 그쵸. 폐지 사업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을 한 거고, 이 정도로 우리의 그 지방대학들의 이 연구 역량이 참담한 수준에 이르러 있는데, 일본의 그 노벨상 수상 명단이 도쿄대에 집중되어 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지방대에서도 또는 그 다른 현의 어떤 대학들도 어떤 축적된 연구 성과가 있으면 노벨상을 타오건 아니면 다른 상을 타오건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미국도 제가 예전에 그 봤던 자료에 따르면 뭐 아이비리그에서 물론 노벨상이나 이런 상들을 많이 가져가긴 합니다만, 다른 대학들도 아이비리그가 아닌 대학에서도 또 아이비리그 출신이 아닌 교수들도 많이 그런 연구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방대 경쟁력 강화는 지방대의 권력벽 있죠. 그러니까 뭐 경상도, 전라도의 권력별 네트워크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간 단계가, 저는 국립대까지 안 가더라도, 국공립 네트워크를 안 가더라도 권력별 네트워크만 해도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7만 명의 학생들이 교육 수준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근데 그 교육 격차라는 게 생각보다 큽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7만 5천 명의 국공립대학 네트워크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교육적인 격차 수준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그 학생들을 어떻게 같은 공동학위를 준다? 저는 그 개념 자체가 약간은 조금 맞지 않다고 봐요. 학생들의 수준을 어느 수준 맞춰야 되냐? 저는 오히려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더 약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우려가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지방대를 어떻게 살릴 거냐, 중요한 목표긴 맞는데, 국공립 네트워크론으로 과연 학생들의 그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 이 현실 속에서 7만 5천 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을 어떻게 다 함께 묶어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예, 그러면은 권역별 이렇게 하고 그다음 국공립대로 바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천천히 해갖고 반발 없애고 이렇게 설득력 얻은 다음에 그다음 그걸 전국 단위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역 단위에서 됐는데 전국 단위에서 안 될 거는 사실 그렇게 안 될 이유도 사실 없어 보이고, 아이디어 매우 좋은데 나중에 한번 문재인 캠프 들어가서 권하셔도 될 것 같은데. 뭐 특히 국립대 네트워크가 좀 포괄적이고,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시행하는 건데, 그러면 갑자기 내가 전라도 가야 되고 원래 경상도 사람이 서울 가야 되고 캠퍼스 이동하는 그 비용, 그런 건 너무 비효율적이고 캠퍼스를 어떻게 배정할 것이냐의 방법에서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논의를 거쳐야 되는데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 합의점 찾는 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좀 조심스러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이 정책이 실현되려면 아마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숙사 수용률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기숙사 수용률이 지금 많은 학교들이 반 50%도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를 달성한 학교들부터 먼저 시행을 하던가 100%를 먼저 시행하는 정책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도 충분히 우려하는 지점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돈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좋은 계기라고 하셨던 그런 유니스트 같은 과학 중점 대학들, 이런 중점 대학들이 사실 이렇게까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결국은 재정적인 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졌으니까라고 생각을 해요. 대학의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서 공기업과 사기업이 있다고 말을 했을 때 솔직히 저희가 생각했을 때 더 방만한 게 운영이 되는 건 공기업이잖아요. 그러면 국립대와 사립대가 있을 때 만약에 그 재정 관리의 주체가 국가가 운영을 했을 때 과연 국립대의 재정 건전성이 더 나을 것이다라는 보장이 있을지가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무조건적으로 보장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확실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생각하는 거는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기관이 누구의 주체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가장 큰 차이는 대학 건전성을 처음에 문제로 들었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다른 건 학생 부담 차이거든요. 공립대학 같은 경우 학생 부담이 굉장히 적고 그 부담 부분을 국가가 지원을 해주고 있다. 국가가 부담을 하고 있는 가장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대학들이 그런 식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역 불균형 관점에서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바라봤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화두를 여러 개 던졌는데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못했던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 중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산적해 있을수록 대학 제도가 본연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본령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건 교육 기능이고 연구 기능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교육의 목적은 좋은 직장에 취업을 시키거나 뭐 돈을 많이 벌게 해주거나 신분을 상승하게 해주거나 이게 교육의 요점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게 교육의 요점이거든요. 그리고 연구의 요점은 뭐 노벨상 같은 상을 많이 끌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세계에 지성사적 기여를 하느냐 이게 요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기준에 놓고 보면 우리의 교육과 연구는 완전히 실패하고 있다.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의 삶의 증진에 있어서 그 대학 정책과 교육 개혁이 좋은 방향이고 그게 올바르다면 저는 그거 당연히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희 반대측에서 계속해서 얘기했듯이 국립대학이라는 50개, 그러니까 약 우리나라 국립 전체 대학의 20%밖에 차지하지 않는 국립대학의 통합으로만 과연 우리 확고한 이 대학 서열 체제를 타파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건 사실이고 또 많은 국민들이 그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립대학교, 정부가 통제해야죠. 정부가 함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사립대학교 공공성 강화는 국공립 통합 네트워크의 자발적인 유인으로 통해서 끌어들일 수 없다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사립대학이 뭐 반대한다면 국가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함께 국립과 사립대학을 어떻게 하면은 같이 좀 대학 서열 체제를 완화할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 또 그런 측면에 저희는 구조적 측면을 더 강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수도권에 가야만 높은 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 확고한 믿음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없어지지 않는 한 더 좋은 대학에 가겠다는 우리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그 수요는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식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결국 제도인데 그 제도의 변화는 바로 사회 구조의 어떤 개선과 또 산업 구조에 있어서 지방 인재를 더 확충하고 등록국 지방에 있는 거점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에 있는 거점 대학의 등록금을 제로화하는 등 그런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서도 저는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국공립 통합 네트워크에 반대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제 마지막 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주제를 조금 바꿔서 아까 말씀하셨던 중등교육의 붕괴에 대해서 그냥 개인적인 제 사견을 조금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서울대 학생들, 서울대 합격자 수에서 소위 이제 5대 교육 특구라고 불리는 곳이 있다고 해요. 강남, 서초, 노원, 송파, 양천 이 5군데인데 이 5특구 출신 학생이 59.7%라고 합니다. 이번 2017학년도 합격자 기준으로. 그러면 이제 576명 중에 340명 이상이 이제 이 5개 특구 출신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그 대학에서 취업으로 가는 학벌 이런 학연 학벌주의라는 문제점과 동일한 결국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제가 이제 공공성 많이 얘기해 주셨으니까 조금 자본주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그 실력에 따라 평가를 받느냐가 핵심일 건데 그런 공정성의 문제가 아무리 봐도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학벌주의의 문제가 좋은 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실력과 관계없이 성취를 거두는 거라면 좋은 지역에서 태어났고 이제 경제적인 부를 쌓았다는 사실만으로 좋은 대학교에 가는 것도 동일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단계 모두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정당한 평가 방안을 더 고심해서 만들고 어떻게 하면 개인의 실력을 볼 수 있는 제도를 더 확충해 나갈 건가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패널 여러분들께서 열띤 토론을 지금까지 해주셨는데요. 마무리로 각자 한 분씩 한 줄 평으로 끝내보고 싶습니다. 빈대 잡으러다 초가삼간 태운다. 기왕이면 채찍보다는 당근을 주십시오. 교육 정책은 100년을 보고 못 살겠다 갈아보자.
우리는 차별 없는 사회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불평등이 사라지기를 원하죠. 정권은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해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는 학벌을 연호하고 그 학벌은 많은 경우 부의 재생산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학벌주의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살아가려면 어떤 개혁이 필요할까요? 지금까지 가리쇼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